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저희 스미더스의 정분실에서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정분기어 코너입니다. 정분기어라는 건 뭐냐면요,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탑기어라고, 영국의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분기어라고 해서 정분이 나게 해주는 변속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주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이미 정체 중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런 시도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이제 자유로를 지나가지고 자유로 쪽으로 집에 가야 되고요. 파주 부근에 지인들과 해장국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3분인데 송년기념 해장국을 먹으러 지금 파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먹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해장국을 찍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운전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허인회 씨라고, 그분이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죠. 태양광 사업을 꽤나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뭐 허인회라고 아마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기사가 뜰 거고, 개중에는 이제 운동권의 대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도 보이실 겁니다. 386 운동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관운이 좀 없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4번 나왔다가 아마 4번 다 떨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선배는 선배고 돈은 많이 썼는데 관운은 없다 보니, 이제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이런저런 거 찾아보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본인 소유의 식품회사 비슷한 걸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식품회사에서 이제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 공급하는 업체 끼고 뭐 중개업 같은 걸 하면 되죠. 사업자 등록증은 알아서 이렇게 업종을 추구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그런 식품회사가 사업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아니 그런 사람에게 누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허가를 해주냐. 정상적으로 경쟁했다면 따내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 하에 서울시에서 뭐 밀어주려고 그분한테 준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이제 공약으로 서울 원전 하나 없애기 공약을 세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서울시에서 전기를 좀 절약해서 쓰는 방식으로 뭐 원전 하나 줄이는 형태의 한 200만 킬로와트 줄이는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죠. 그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절약을 하지 않고 전기 같은 걸 막 쓰는 습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절약해보자라고 해서 상당히 시작된 지 꽤 됐고요. 그런 캠페인은 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부 보조금이랑 서울시 보조금 해서 다 세금이죠. 그게 수십억이 특정 인물에게 태양광 뭐 보급 사업 명목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각 가정의 베란다에 이제 태양광 패널 설치해주는 뭐 이런 사업을 하신 거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뭐 초등학교니 공장이니 많습니다만, 그런데 곳곳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뭐 설치가 됐는데요. 그게 이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패널 자체가, 예를 들어 가정의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높은 효율의 발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뭐 고출력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또 태양광 자체가,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어떤 따르든 간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요, 국가에서 이제 발전에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15%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15%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15%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보통은 원자력이 한 25%, 그 다음에 석탄이 한 15%에서 20%, 그 다음 뭐 신재생 에너지가 잘하면 이제 15%, 나머지를 보통 LNG로 채우거든요. LNG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재생 에너지 15% 중에 한 10, 한 30,
한 2~3% 가까이가 풍력이에요. 풍력. 운동에너지, 바람의 운동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는 실제로 국가 전체에서 발전하는데 한 2%나 3%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드는데 기계를 돌린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제조 목적으로 뭔가 이제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가 공급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태양광은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기술적인 효율은 둘째치고 일단 운동권 활동을 했던 지인에게 식품회사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소위 말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태양광 관련 사업 자금을 싹쓸이 해간다는 거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이건 특혜죠. 특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를 받고 사업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뭐 임금 체불을 한 5억 정도 하신 모양입니다. 사실 신부분들이 뭐 형편이 어려워서 임금 체불을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보기에 형편이 어려워서 체불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금비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제 노동청이나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문제제기를 한 모양이고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태양광 사업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사실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보급을 해보자 라고 처음에 했던 거는 그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사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제 뭐 보급 사업은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그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설치비 대비 효율을 얻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녹색 성장 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을 좀 계속 푸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좀 많이 투자하자 이렇게 됐었죠. 그 이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하고 뭐 참여하고자 하는 뭐 사업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불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것도 원래 그 사업가들이 뭔가 이익이 보장이 돼야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면 뭐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기업체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면 초반에는 사실 정부 예산 자금으로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처럼 많은 기업에게 골고루 뿌려주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거나 정치적 코드가 많거나 친정부적이거나 이런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사업을 꽂아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특혜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이제 밀고 있는 태양광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태양광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태양광이라는 현 정부에서 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걸로 소위 말해서 태양광 사기가 땅 좀 있는 지역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이 파괴되고 야산이 파괴되고 농지가 파괴되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이런 건 사실 시간이 걸리면 복구할 수는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패널이 설치가 되고 그 부동산 소유 관계가 애매해져 버리면 여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소송이 급증하게 됩니다. 각종 사기와 뭐 이런 것들이 도로도 없는 지역에 펜션 지어놓고 부동산 그 땅값 비싸게 해서 파는 것처럼 태양광도 그런 류의 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현 정부가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들 중에 이 태양광 소위 말해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직 관두고 그냥 무섭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 중에 꽤 있다고 해요. 현 정부 시세들 중에는. 아마 검찰이 치고 나오면 이제 태양광으로 치고 나올 겁니다. 정권 말기쯤 되면. 그런 여러 사기 사건들 고소 고발이 이어질 거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실 그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대한 장기판이나 정문실에서 종종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길게 뭐 말씀드릴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원자력을 갖다가 억제하면서 태양광을 부각시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큰 돈은 못 벌어요. 어차피 그분들도 띡해봐야 10억 20억, 이게 뭐 개인에겐 큰 돈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십조를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LNG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태양광이랑 원자력이랑 멱살을 잡고 있을 때 실제로 돈은 LNG 쪽 사람들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털리는 자금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문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LNG 쪽을, 그러니까 현 정부가 탈원전을 좀 누르고, 그러니까 탈원전 누르는 게 아니고 원자력을 좀 늘리지 말고, 그나마 뭐 비싸긴 하지만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LNG 발전소를 하자라고 했던 거는, 그 당시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LNG가 좀 비싸긴 하지만 최대한 싸게 사오면 되지 않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국 사이에 그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을 깐 다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LNG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또 중동 카타르 같은 데서 LNG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절반 가격까지 됩니다. 그 러시아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비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경쟁력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깔리겠습니까? 당장 어렵죠. 어렵습니다. 당장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5년 안에는 안 됩니다. 그럼 그 5년 동안은 배로 LNG를 실어 와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하냐? SK가 하고 있죠.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랑 SK랑 거의 반씩 지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약간 하고는 있는데 그건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5년 6년 동안은 SK가 많은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그 5년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러시아하고 파이프라인 깔자는 뭐 MOU도 체결 안 했으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LNG가 러시아가 자국산 LNG를 중국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러시아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그거는 유럽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팔고 있는 셰일가스는 어떻게 되냐, 일단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실어 와야 되고 하니까 애지간하면 잘 안 싸겠죠. 그러면 미국산 셰일가스 누가 사주냐? 미국 사람들이 쓰거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기자동차 아니면 석유자동차지 가스차는 잘 안 씁니다. 그러면 미국의 발전소에서 LNG로 발전을 하냐? 미국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출력에 안정적인 전력을 발생시키려면 미국에서는 원자력이죠. 그러면 미국산 셰일가스, 그 LNG 가스는 누가 구입하냐? 한국하고 일본이 강매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5월에 5월인가요? 5월쯤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했죠. 그리고 거기서 뭐 무기를 10조 정도 사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SK 채태원 회장도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산 셰일가스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해서 한 25%, 우리가 수입하는 셰일가스의 한 25% 가까이를 우리가 수입하는 LNG 한 25%를 미국산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더 많이 사도록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러시아산보다 카타르산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사들이면 그걸 그 비싼 LNG를 또 변환시켜가지고 수소로 바꿔서 자동차에 넣고 그 비싼 LNG로 원자력 발전소 놔두고 그 비싼 LNG로 발전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뭐 이러겠다는 건데요. 그런 철학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그 소위 진보 에너지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하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웃기죠? 전기를 적게 쓰는 사회가 미래 사회라니. 지금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데, 아주 비등한 예로,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예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만 해도요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CPU의 능력이 발달할수록, 그래픽카드의 능력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전기기, 모든 개발, 공장 이런 데서 앞으로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될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군사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일건이 실용화되면 그거는 그냥 전기로, 화약 대신 그만큼의 폭발력이 있는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근데 그거를 고작 태양광으로 발전시킨다고요? LNG로 뗀다고요? 왜요? 원자력이 있는데 왜?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가 아닌 건 맞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죠. 그런데 같은 이유로 처음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5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원자력 발전 기술은, 안전 관련 기술은 개량되어 왔습니다. 수없이 개량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고가 한번 생길 때마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100개, 200개가 더 붙여져 왔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던 큰 원자력 사고 3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3건 다 왜 사고가 났는지 진짜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체르노빌, 그 다음에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이거 다 돈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는 국영이죠. 당연히 국영인데 얘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다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전 관련 교육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설비도 덜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굉장히 구식 원전이었습니다. 밀폐용기도 없는. 그런데 돈 때문에, 그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개량을 못했어요. 쓰리마일 아일랜드하고 후쿠시마 원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원전이 아니라 민간 원전입니다.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얘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관련 설비, 또 바꾸라고 하면 그거 안 바꾸고 최대한 질질 끌다가 바꿉니다.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물론 한전이나 한수원이 뭐 공개되어 있는 공기업, 민영기업, 뭐 민영화가 많이 된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래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단 뭔가 기제를 바꿔야 된다, 뭔가 안전설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국가 예산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 걷어가지고 까는 겁니다. 전기요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게 안 됐죠. 그 철저하다는, 매뉴얼에 철저하다는 일본인들조차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대로 못했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이 없었고 필요한 설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 지진 많은 나라에서조차.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올드한 모델을 개량을 하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린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게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칠 때는 심할 경우 북한이 이 원전에 이제 포격을 한다든지 폭격을 하는 것도 감안해서 그만큼 안전한 구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70년대 60년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의 외벽 구조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꼴 무슨 버섯구름이나 뭐 핵폭발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 우라늄 연료는 농축률 2% 수준입니다. 농축률 2% 수준의 우라늄은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핵분열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핵폭발, 연쇄 핵폭발 같은 수준의 핵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적인 요소만 없으면 사고 날 리가 없는 게 우리나라 원전입니다. 물론 인적인 요소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린 그래도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전 마피아 운운하시는데 말입니다. 원전 마피아라는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에 기생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뽑아 먹으면서 그 산업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원전 마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 말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원전 마피아라고 합시다.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럼 원전 마피아가 원자력, 그 자기들이 뽑아 먹어야 되는 밥그릇인 원자력이 사고가 날 정도로, 사고가 나게끔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돈이냐? 여러분이 전기요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4배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말입니다. 독일은 우리의 3배 규모입니다. 여러분이 LNG를 쓰고 싶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싶으시면요,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4배 5배 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한 2년 동안 한전이 수십조의 적자를 보고 나니까 이제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소리 나오죠. 아마 총선 이후에 슬슬 이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총선 이후에 여름이니까 여름부터 이제 누진세 비율 조정한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전기요금 올려가겠죠. 결국에는 핑계는 그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핑계대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려고 들 겁니다. 왜냐면 정부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 발 잘못 들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탈원전 한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전 그 일을 주도하셨던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인가 했다고 지금 과기부 차관인 문비옥 씨가 이걸 좀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이나 에너지 분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사실 원자력에 대해서.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논문 자체를 원자력 뭐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쪽으로 이제 한 10몇 년 연구를 해왔었고, 원자력 발전소 많이 갔었고, 관련 기술도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달아나기에 문미옥 차관보다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원자력 정책이나 기술 분야에 대해서. 단순히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간신배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그릇된 생각을 대통령에게 주입시켜서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국가에 수십조, 앞으로 지금 수십조 손실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한 100조에서 200조, 뭐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같은 분은 도합해서 한 1000조 가량 이제 이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분들이 정책을 잡고 에너지 정책에 한번 손을 대가지고 엉망을 만들고,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은 태양광 사업하는 분들이 얻어먹고 정작 가장 큰 돈에 뭉치는 LNG 사업하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착화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니 수소 경제니 해서 제2의 LNG 이중대 같은 그런 제2의 LNG 분야, 어차피 수소도 LNG 통해서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LNG로 만드는 거 말고 부생수소가 한 절반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소 산업 자체가 우리가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모되는 수소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많은 자동차가 수소 장소로 바뀌게 되면 LNG에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LNG 차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벤츠, BMW, GM 전 세계는 전기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작동하는 스포츠카가 이미 200km, 300km 근접하는 속도를 내는 고성능의 전기 엔진, 전기 모터 엔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수소니 운운하는 이런 복잡스러운 내연기관, 폭발 가능성이 있는 내연기관이 소모가 될까요? 수소 자동차의 미래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 복잡한 걸 쓰지 않을 겁니다.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데 왜 터질지도 모르는 수소를 충전을 합니까? 벤츠도 BMW도 안 하는 거. 제가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건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반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길을 잃어버린, 제가 보기에 현 정부의 LNG 수소 관련 정책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말을 다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 수백조가 공중에 흩뿌려지겠죠. 답답하네요.